그 루시아 도산 내부 느낌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여기 이제 도산대로와 여기 한강과 이런 도산대로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야경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그 대로변 그 이제 코너 호실입니다. 뭐 앞에 포포인치 호텔 보이고 도산대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제 강남역 인근에 이제 고급 오피스텔 입주가 최근에 없었고, 부티크 모나코 같은 경우에 거의 15년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좀 자주식 위주의 그런 그 주차라서 그런 이제 고급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강남역 인근에 있는 그런 수요들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매 시장이 살아나서 매각이 되려면 어쨌든 이 임대가 좀 나가고 괜찮게 나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 다음에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순서인데, 그냥 이제 입주 시작하고 임대가 아직 뭔가 체결되고 입주가 되는 모양도 안 보이는데 나는 팔아볼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급매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간 박태양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하이엔드 시장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볼 건데, 현 시점에 이런 강남권의 하이엔드 주거 시장 중에 좀 주목을 할 만한 좀 이슈가 있는 곳들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하이엔드 주택 분양 시장이랑 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하이엔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장이 아직은 딱히 없는 상황이고, 그 12월 달, 뭐 1월 달, 1월 달 에테로노 청담이 입주를 하긴 하는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청담동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그거를 뭐 입주장을 하거나 뭐 이럴 상황이 벌어질 상황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한두 세대 정도가 그 계약 해제 물량 같은 것들이 뭐 거래가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될 수 있는데, 워낙에 좀 적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대형 하이엔드 주택 분양 시장, 뭐 더피크 도산, 더팰리스 73, 뭐 아스턴 55, 에테로노 압구정, 라브루 27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요 대형 하이엔드 주택 분양 시장이. 그리고 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은 최근 이제 하반기에 뭐 루시아 도산 208, 아츠 노년 이런 것들이 입주를 시작을 했고, 루시아 도산 208, 아츠 노년 이런 것들이 입주를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뭐 실면적 뭐 15평, 뭐 20평 이런 이제 소형 면적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평, 20평. 그리고 또 이제 바로 그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2일 토요일인데, 다음 주에 이 상지카일룸 M이라고 하는 또 이런 비슷한 계열의 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단지,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지입니다. 이 루시아 도산이랑 아츠 노년은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생활주택이 같이 있는 그런 소형 하이엔드 주거 단지라고 볼 수 있고, 상지카일룸 M은 오피스텔만 88실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단지고, 그런 단지가 다음 주에 사전 점검을 하고 한 12월부터 입주를, 한 12월 안에 입주를 시작을 해서 3월 말 정도까지, 12월부터 3월 말까지 입주 지정 기간일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원에디션 강남이라고 하는 소형 하이엔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르피에드 인 강남이라고 하는 단지가, 요렇게가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좀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강남권의 소형 하이엔드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에디션 강남은 또 세대수가 좀 됩니다. 이 도색만 해도 234세대이고 오피스텔이 25실이 들어오는 좀 대규모의 단지입니다. 대지 면적도 거의 2,000평 정도 되고, 그래서 이 2023년 하반기랑은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부터 입주를 하는 것들은 이제 한 단지만 해도 뭐 88실, 원에디션 강남만 해도 259세대 뭐 이렇게 되고, 르피에드인 강남도 100세대가 넘어요. 오피스텔 140실이 들어오는 그런 단지가 이 원에디션하고 르피에드인 강남이 한 뭐 12월에서 1월 정도에 사전 점검하고 뭐 입주하고 이럴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주간 박태양의 제목을 이제 몰려오는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입주라고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입주가 많아서 너무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또 직접 그런 임대인 분들이나 뭐 임차인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직접 뭐 통화를 하고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입주가 많으니까 엄청 안 좋다, 가격이 엄청나게 빠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지별로 추이가 좀 많이 다르게 간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일 내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아츠 노년에 그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아츠 노년에 복층 세대가 있습니다. 복층 세대 아츠 노년은 이 단층이 있고 복층이 있는데 이 복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다락 복층이 아니라 실제로 두 개 층을 쓰는 그런 듀플렉스 형태의 복층 세대가 있는데 이게 한 실면적 한 20평 정도가 됩니다. 복층이. 근데 요 세대가 한 1억에 850에 거래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뭐 렌트프리나 이런 거 없고 그냥 생으로 850에 나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츠 노년은 이제 4층, 8층, 12층, 16층 이렇게가 이제 4층, 5층을 쓰고 8층 9층을 쓰고 12층, 13층을 쓰고 16층, 17층을 쓰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층씩 쓰는 건데 그 중에서 이 16층 대로변 세대가 이렇게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층 세대 중에서 거의 가장 좋은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츠 노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대로변과 이 후면 쪽의 선호도가 거의 비슷한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대로변 쪽으로 수요가 몰리거나 뭐 후면 쪽에 수요가 몰리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갈리기 마련인데 아츠 노년은 대로변은 대로변대로 좀 그런 강남 대로변의 모습이 좀 보이면서 느낌이 괜찮고 후면은 또 고급 주거지역 그 아펠바움 있고 그런 이제 고급 주거지역이라서 약간 고즈넉하고 한적한 느낌이 나서 이 양쪽이 좀 선호도가 비슷한 좀 몇 안 되는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입주하기 전에는 예상하기 어려운데 입주를 하고 나면은 어디 좀 특정 방향으로 수요가 선호도가 좀 이렇게 쏠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일례로 그 루시아 도산 208 같은 경우에도 대로변은 도산 대로변이니까 좀 시끄럽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맞은편에 그런 포포인츠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뷰도 좀 가리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후면은 이제 뻥뷰니까 다 낮은 주택들밖에 없어가지고 뻥뷰니까 후면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선호도는 조금 이제 대로변 쪽으로 그러니까 도산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강 쪽을 바라보는 게 예쁘고 도산대로의 그 야경 같은 것들이 예뻐서 이 루시아 도산 208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로변이 좀 선호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또 펜틀 캐스케이드라고 최근에 입주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 쪽은 그런 전면에 보이는 빌딩들이 그 높은 빌딩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 사이 뷰로 물론 나오긴 하는데 그런 빌딩들이 보이고 이런 게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근데 이 후면에는 낮은 주택들이 있어서 그 사이로 뻥뷰가 나오고 롯데월드 타워까지 보이는 이런 게 있어서 또 의외로 이런 후면이 좀 선호가 되는 이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또 펜틀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후면에 있는 세대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아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아츠 노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로변과 후면이 좀 비슷하다. 근데 또 이제 저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저층 후면은 그 막히는 세대들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뭐 중층이나 고층 이런 데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런 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소형 하이엔드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것들이 올해 초부터 뭐 펜틀 캐스케이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창 입주를 이제 시작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직 하일로 매엠, 원에디션 강남, 리필링 강남 이런 애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시장이 흐르고 루시아 도산 208, 아츠 노년 이런 것들이 입주를 하면서 느껴지는 상황이 이게 약간 이제 업무용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약간 주거용 집 느낌 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주거용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츠노년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아츠노년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수요 차이도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렇게 경기가 좀 급격하게 안 좋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이 조금 덜하다. 업무용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거 대비. 그러니까 업무용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기존에 있는 걸로 얘기하면 뭐 아노블리 8일, 부티크 모나코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입주하는 것들은 약간 루시아 도산 208 같은 애들. 근데 이런 것들과 이 주거용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특징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내부 구조나 이런 거나 뭐 느낌 이런 차이도 있지만 입지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입지에서 오는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따가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주거용은 좀 그런 느낌이고 아츠노년 같은 것들은 근데 이 업무용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약간 그 경기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더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수요가 좀 급감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대신에 제가 좀 느껴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반대로 뭔가 경기가 살아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주거용은 아무래도 필수재 느낌이 나는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업무용만큼 급격하게 늘어날 수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업무용은 뭔가 세컨하우스나 고급 사무실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회사 매출이 늘고 이러면 우리 세컨하우스 뭐 얻어볼까? 아니면 고급 사무실을 써볼까? 좀 편하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무실보다 프라이빗하고. 그러니까 사실 필수재 느낌이 아니니까 오히려 좀 급격하게 늘 수 있는 느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같은 때 시그닛 레지던스의 월세나 매매 가격이 이렇게 단기간에 떡상하고 그랬던 흐름이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시그닛 레지던스는 뭐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세컨하우스로 쓰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요거 플러스 그러니까 업무용 수요가 급격하게 늘은 거죠. 이 집으로 쓰는 수요가 막 급격하게 늘 수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약간 필수재 같은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업무용이다 주거용이다 이런 뭔가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 업무용은 무슨 진짜 오피스 빌딩 같은 느낌이고 주거용은 아파트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이제 개인의 수요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업무용 하이엔드 오피스의 사업자들 수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그런 차이가 느껴진다. 그래서 사실 루시아 도산 208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때 시점부터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임차 수요 이런 거가 조금 많이 그 급격하게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한 11월 들어서부터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근데 얘는 하필이면 요때 입주를 시작하기도 했고 약간 업무용 느낌이 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유독 입주에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츠 노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이제 11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하기도 하고, 아츠 노년 같은 경우엔 그리고 약간 또 집 느낌, 필수재 느낌으로 사업자가 아니라 좀 개인들이 많이 임차인으로 오는 이런 단지다 보니까 약간 초반부터 좀 입주를 잘 그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는, 아까 전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1억에 850 이런 거래들이 나온 게 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집 느낌이어가지고, 저 1억에 850 거래도 이제 사업자 거래가 아니라 그냥 도시형상가주택에 그 전입신고하는 그런 이제 임차인이 왔던 건데, 근데 11월 들어서부터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루시아 도산 208 같은 경우에도 11월 들어서 1억에 800거래가 있었습니다. 1억에 800거래. 이게 전용 면적 16평 정도 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거든요. 루시아 도산이 16평에 1억에 800거래. 근데 물론 아까 그 아츠 노년 850 거래랑은 다르게 이게 렌트 프리를 일부 준 거래입니다. 렌트 프리를 일부 준 거래. 그래서 실제로는 한 600만 원대 정도의 월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구체적인 그 금액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거래 당사자끼리 이 렌트 프리 기간은 유튜브에서 얘기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략 요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요런 거래가 이제 11월 들어서부터 이런 사업자 수요나 이런 분들이 문의가 오고 뭐 보러 오고 이러면서 요런 거래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8월, 9월, 10월 이럴 때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그런 뭐 전세나 반전세 이런 것들 거래는 좀 많이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루시아 도산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의 그런 사업자 수요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경기 영향이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경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11월 들어서부터 조금 이제 그런 게 나아지는 게 이 루시아 도산 월세 거래를 통해서 좀 보였던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지도를 보면서 이 업무용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주거용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좀 입지적인 차이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아츠 노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쯤에 있는 그 단지고요. 루시아 도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 그 상지카일룸 M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정도에 있는 거고, 펜트리 캐스케이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요게 지금 약간 집 느낌 나는 곳들이고, 이 루시아 도산이 약간 업무용 느낌 나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 그 부티크 모나코랑 아노블리 파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도산대로 변에 있고, 그 이제 부티크 모나코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강남역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내부 구조나 뭐 이런 차이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하이엔드 업무용 뭐 세컨하우스 뭐 요런 수요는 조금 도산대로 변이나 강남대로 요런 데에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요 논현동이나 뭐 여기 아츠 노년 있는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이나 강남구청역 라인 요런 데는 약간 집 느낌이 나는 요런 좀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좀 입지적으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고급 사무실이나 세컨하우스 수요는 여기 아무래도 도산대로 변이나 강남대로 변 요런 데를 좀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기획 자체가 약간 이제 도산대로 변이나 강남대로에 있는 것들은 좀 그런 좀 경향을 띠고, 뭐 세컨하우스나 뭐 놀이터나 뭐 사무실이나 이런 느낌을 띠고, 논현동 고급주거 지역이나 뭐 강남구청역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약간 집 느낌이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다 보니까 아예 그 상품 자체도 아츠 노년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으로 좀 멋내면서 살기 좋은 그런 컨셉의 평면이라고 볼 수 있고, 루시아 도산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좀 이제 고급진 편입니다. 내부가. 그 루시아 도산 내부 느낌을 살짝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여기 이제 도산대로와 여기 한강과 이런 도산대로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야경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좀 고급 사무실 뭐 그런 세컨하우스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느낌. 이 창문도 이 펀치드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아크로솔 포레스트나 이런 데 있는 창문처럼 좀 특이한 그런 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뷰는 이런 느낌이고요. 루시아 도산 208의 뷰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야경은 좀 그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그 대로변 그 이제 코너 호실입니다. 이게 지금 아크리니아예요. 이 주방 가구 아크리니아고 앞에 포포인치 호텔 보이고 도산대로 보이고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뭐 고급 사무실, 뭐 세컨하우스 같은 느낌이라는 게 이거고, 그 바로 이제 아츠 노년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좀 비교가 되는데, 요런 데를 보면 이 느낌 차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무실이라기보다 약간 이런 테라스 넓게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 대략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고. 여기가 지금 후면이거든요. 후면 아츠 노년. 네. 한눈에 봐도 좀 차이가 느껴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지도 입지인데, 그러니까 입지도 뭔가 강남대로 도산대로 이런 데가 좀 업무용 느낌인데, 이런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 이런 데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런 입지니까 더 뭔가 좀 그렇게 입지에 맞는 그 평면이랑 이런 디자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여기 후면이 고급 주거 지역 아펠바움 보이고 이런 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펠바움 같은 고급 빌라 같은 것들이 보이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좀 차이가 느껴진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서 이 8월부터 10월까지는 좀 굉장히 침체기였었는데, 이제 11월 들어서부터 약간 수요가 이제 살아나는 느낌인데, 지금 또 입주가 이제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의 그런 소형 하이엔드 주거, 강남권의 소형 하이엔드 주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임차인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가격이 좀 싸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좀 임차인이 우위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흐름이 맞지만, 사실 이런 케이스는 아까 전에 아츠 노년 850 케이스나 그런 데의 특징은 좀 로열 세대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급 부동산 특성상 같은 단지 안에서도 이제 로열과 비로열의 차이가 더 큰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데를 조금 더 비싸더라도 들어가는 이제 그런 수요가 있는 거니까, 일반 이제 주거 시장과 다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있고 그럼으로써 좀 임차인이 우위인 건 맞는데, 이제 언제까지 값은 아니다. 언제까지 값은 아니다.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임차인 분들도 좀 보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컨택을 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가격이 당연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아예 그냥 가성비 좋은 거를 찾는 분들은 좀 그렇게 이제 기다리다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나는 이왕 좀 비싼 월세 내고 들어가는 거 내가 좀 좋은 데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널널한 상황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단지별로도 이게 그냥 좀 괜찮게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가고, 또 그 단지 안에서도 그런 로열 같은 데는 그냥 먼저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게 마냥 그 이제 버티는 게 정답만은 아닌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차이가 좀 크긴 커요. 그런 로열과 비로열의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로만 보면 모르는 분들은 뭐 얼마가 거래했대 그러면은, 아니 저 밑에 왜 더 낮은 월세가 있는데 거길 왜 들어가지? 그러는데, 실제로도 이제 그런 임차 수요층들도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 월세 차이보다 더 뭔가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좀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아예 난 가성비 있는 거 그냥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11월부터 수요가 약간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제 12월부터 또 다시 입주가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입주가 이게 따다닥 시작이 되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올해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한 루시아 도산 208, 아츠 노년 이런 것들이 아직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은 임대 시장이 어려운 게 맞긴 맞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를
또 뭐 낮은 가격에 이제 맞추면 그 좀 의미가 적고 또 매각을 좀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맞춰줘야 매각도 시도해보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골라갈 수 있는 기회긴 기회다. 근데 마냥 이제 기다리면은 그래도 로열 같은 데 나가긴 나간다. 이게 아무래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런 고급 부동산이 아무리 좀 물량이 많고 수요가 줄었다고 해도 아주 이런 8, 9, 10월 같은 침체기가 아닌 이상 그래도 수요가 그래도 이런 로열 세대 같은 데를 찾는 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조삼모사긴 한데 이런 렌트프리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게 그래도 사실 매각을 목표로 하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제 정리가 어려워서 일단 잔금을 치르고 취득을 하고 월세를 맞춘 다음에 뭐 이자를 해지를 하면서 버티다가 매각을 하려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월세 650만 원에 맞춰져 있는 거랑 1억에 800만 원 맞춰져 있는 거랑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2년으로 환산하면 조삼모사긴 한데 매수자 입장에서 다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내가 매수하는 시점에서 이 월세가 800만 원이 들어오는 세대랑 650 들어오는 세대랑 차이가 있는 거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진 않았는데 좀 보통 그런 건물 같은 데서 꼬마 빌딩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빡세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했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렌트프리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대를 잘 맞추고 렌트프리 활용하더라도 임대를 잘 맞추고 일단은 잘 버텨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다. 아무래도 지금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매물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가격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예 시그널 같은 그런 초고액 월세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니까 보증금을 넘어버리니까 그런데 뭐 1억에 500, 1억에 600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못 내쫓고 뭐 5%밖에 못 올리고 이런 게 이제 건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꼬마 빌딩이랑. 그래서 그냥 이자 해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낮게 맞춰버리면 이제 매각이나 뭐 이런 거 하는데 또는 뭐 자산 가치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로 입주하는 그런 이제 원에디션 강남이나 뭐 상지카일롬 M이나 리피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에디션 강남이나 상지카일롬 M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도 그렇고 원래 느낌 자체도 상지카일롬 자체가 고급 주거 브랜드로 유명한 그런 곳이고 원에디션은 애초에 그런 이제 도생 위주의 단지다 보니까 이런 아츠노년 이런 것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고 뭐 펜트리 캐스케이드 이런 것들이랑 경쟁을 하는 이제 소형 주거 단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츠노년이랑 펜트리 캐스케이드가 아직 입주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 포인트는 르피에딩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사실 강남역이고 그래서 뭐 아츠노년이랑 얘랑 수요가 겹친다고 보긴 어렵고 또 상지카일롬 M이나 원에디션 강남 뭐 얘네들하고도 르피에딩 강남이 경쟁을 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르피에딩 강남은 자주식 위주의 그런 주차기도 하고 부티크 모나코 이후에 강남역에 이런 업무용 고급 오피스텔이 잘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 입주 물량이 많은 거랑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요런 데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제 강남역 인근에 이제 고급 오피스텔 입주가 최근에 없었고 부티크 모나코 같은 경우에 거의 15년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좀 자주식 위주의 그런 그 주차여라서 그런 이제 고급 사무실 뭐 요런 것들이 강남역 인근에 있는 그런 수요들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을 같이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츠노년 이런 상지카일롬 M, 원에디션 강남 이런 애들은 그리고 물량도 사실은 좀 많은 편이니까 아무튼 지금의 이런 소형 하이엔드 주거 시장은 좀 이런 느낌이고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아이들이 1분기에 끝나고 나서도 이제는 뭐 한남동이나 아니면은 그 상지카일롬 M 옆에 있는 펄세이 삼성이나 이런 것들도 입주를 시작을 하고 올해는 좀 계속 쭉 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전반적으로 소진이 되고 잘 되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월세가 잘 맞춰지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 다른 단지, 다른 매물들하고 좀 경쟁해서 어떤 단지 그리고 어떤 좀 라인이 그래도 선호도가 높을까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나타날 법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단지가 좀 그런 급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런 로열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 전략을 좀 빠르게 뭐 가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렌트프리 기간을 좀 많이 조율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마냥 그 뭐 버티다가 뭐 매각해야지 이런 게 사실 지금까지는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결국에 그러다가 취득하고 그때 취득세를 내면은 그냥 일찌감치 취득하고 월세 맞췄던 거 대비해서 손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자는 이자내로 내고 월세는 못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대응을 잘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가 전반적으로 임대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도 좀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한 줄 요약하면은 임대인은 좀 렌트프리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으로 그냥 높게 맞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일단 임대를 잘 맞추고 버텨보자. 이 매매 시장이 살아나서 매각이 되려면 어쨌든 이 임대가 좀 나가고 괜찮게 나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 다음에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순서인데, 그냥 이제 입주 시작하고 임대가 아직 뭔가 체결되고 입주가 되는 모양도 안 보이는데 나는 팔아볼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급매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매수자 입장에서 리스크니까. 아직 임대가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살려면 당연히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방향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세부적인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로 오늘 주간 박태양 그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소형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 다음 주에도 이런 대형 하이엔드 주택 신규 분양 시장이나 이런 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에 대해서 좀 소식들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